손흥민이 10년 전 자신을 울렸던 골키퍼를 한 경기에서 사골이나 터뜨리며 완벽하게 복수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온두라스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단순한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반전에만 한 골에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6대1 대승을 이끈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획된 완벽한 복수극이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스토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일단 경기 결과부터 보면요.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해서 전반전에만 미친 활약을 펼쳤어요. 한 골에 3개의 어시스트라는 게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인지 아시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한 경기에 이 정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컨디션에서 나온 플레이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온두라스 현지 매체인 라프렌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 루이스 로페즈를 철저하게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했어요.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 보통 심각하게 격차가 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골키퍼의 이름이에요. 루이스 로페즈.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 8강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온두라스와 맞붙었고 그 경기에서 우리는 0대1로 패배했어요. 올림픽 메달의 꿈이 8강에서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날 온두라스의 골문을 지키며 미친 듯한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가 바로 당시 23세였던 루이스 로페즈였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슈팅을 때렸는지 아세요? 그런데 로페즈가 그걸 전부 다 막아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날 얼마나 좌절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손흥민은 그 사이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죠. 아시안 선수 최초로요. 그리고 2026년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선수.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10년 전의 그 젊은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성장한 손흥민 앞에서 로페즈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어요.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전반전 초반 페널티킥 상황이 생겼는데요.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죠.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로페즈 골키퍼가 손흥민이 어느 쪽으로 찰지 정확히 읽어낸 거예요. 방향을 잡고 점프까지 했어요. 10년 전에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냈던 그 감각으로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방향을 알고도 못 막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손흥민의 킥력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도 몸을 날려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파워와 정확성이 담긴 슈팅이었다는 거죠. 로페즈는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선수가 10년 전 그 선수가 아니구나라고요. 3대 0이 됐어요. 이미 경기는 기울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반 23분경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앞에 상대 센터백이 막아섰어요. 이미 2골을 먹은 상황에서 센터백은 필사적이었죠. 손흥민을 막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이 뭘 했는지 아세요? 화려한 양발 드리블을 선보이며 전진했어요. 센터백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죠. 프로 축구 선수가 상대의 드리블에 엉덩방아를 찌는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시나요? 그 선수의 커리어에 평생 남을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수비수가 달려들었어요. 손흥민이 슈팅할 거라고 예상하고 필사적으로 슈팅 길목을 막으려 했죠. 골키퍼 로페즈도 긴장했을 거예요. 또 손흥민의 슈팅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손흥민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안가에게 패스를 찔러줬어요. 이게 진짜 천재적인 플레이거든요. 수비수는 역동작에 걸려 또 넘어졌고 노마크 찬스를 잡은 부안가가 골을 넣으며 4대 0이 됐어요. 손흥민을 막으려다 연속으로 나뒹군 수비수들의 표정을 상상해보세요.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상태였을 거예요. 이 과정을 지켜본 로페즈 골키퍼는 어땠을까요? 사골이나 허용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10년 전 자신이 막아냈던 그 선수가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10년 전의 악연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단순히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상대 골키퍼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 37분경에 나온 플레이가 진짜 압권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일부 팬들은 처음에 손흥민을 비판했거든요. 5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슈팅하지 않고 틸먼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을 잡아두는 터치가 좀 불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나이 들어서 터치가 예전만 못하네. 저 상황에서 왜 직접 안 차고 패스를 해?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근데요,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나요. 부안가가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비정상적인 회전이 걸린 상태였던 거예요. 축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전 걸린 공을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그런 순간에 정확한 터치를 해내는 건 정말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손흥민은 오히려 그 까다로운 공을 절묘한 터치로 살려내서 기회를 만든 거였어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클래스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손흥민이 슈팅 모션을 취했어요. 로페즈 골키퍼는 당연히 손흥민이 직접 슛을 쏠 거라고 예상했죠. 10년 전에도 손흥민은 직접 슈팅하는 선수였으니까요. 로페즈는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골대를 비우고 나왔죠.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발 뒤꿈치로 틸먼에게 패스를 내줬어요. 빈 골대에 공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페즈가 자신의 슈팅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나올 거라는 걸 미리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슈팅 페인트 모션으로 골키퍼를 완벽히 묶어두고 골대를 비운 틈을 노려서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플레이가 아니라 완벽한 심리전이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 플레이를 보고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게 단순히 슛만 잘 쏴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했어요. 축구 지능, 상황 판단 능력, 동료를 살리는 이타심, 그리고 상대의 골키퍼의 심리를 파악하는 멘탈리티까지.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플레이였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흥민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로페즈를 공략했을까요?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4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골을 넣어서 개인 기록을 쌓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방식으로요. 이건 10년 전의 기억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2016년 리우 올림픽 8강전에서 손흥민은 정말 많은 슈팅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로페즈가 그걸 전부 막아냈죠. 당시 손흥민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슛을 쏴도 막히는 상황. 올림픽 메달의 꿈이 한 골키퍼 때문에 좌절되는 상황. 그 기억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남아있었는지 이번 경기가 증명한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10년 전에는 직접 슈팅으로 승부를 봤다면 이번에는 슈팅 페인트와 패스로 골키퍼를 농락했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손흥민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슛 파워가 세진 게 아니라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진화한 거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로페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악몽 같은 경기였을 거예요. 10년 전에 자신이 막아냈던 그 선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레벨에 도달해 있었고 그 선수가 자신을 타겟으로 삼아서 한 경기에 4골이나 관여했으니까요. 페널티킥에서는 방향을 알고도 못 막았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슈팅 페인트에 속아서 골을 허용했죠. 골키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굴욕을 한 경기에 다 겪은 셈이에요. 온두라스 현지 언론이 손흥민이 로페즈를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한 게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한 경기 내내 골키퍼를 농락했으니까요. 페널티킥에서 킥력으로 압도하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지능적인 플레이로 속이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요.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트넘에서도 그리고 최근 LAFC에서도 손흥민은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였거든요. 자신이 직접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순히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뛰면서 손흥민이 배운 게 뭐겠어요.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직접 골을 넣는 것보다 동료를 살리는 게 상대를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번 경기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죠. 4대 0 상황에서 손흥민이 직접 슛을 쏴서 5대 0을 만들었다면 물론 그것도 좋았겠죠. 개인 기록도 쌓고. 근데 패스를 선택함으로써 손흥민은 더 큰 걸 얻었어요. 상대 골키퍼를 완전히 멘탈 붕괴시켰고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더 다졌으며 자신의 축구 지능을 전 세계에 과시했죠.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의 마인드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손흥민의 체력 관리 능력이에요. 전반전에만 한 골 세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나서 손흥민은 후반전을 쉬었거든요. 이미 경기가 기울었으니 체력을 아끼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죠. 이것도 베테랑 선수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젊은 선수였다면 후반전에도 나가서 더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려고 했을 텐데 손흥민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LAFC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는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뛰어주고 팀이 이기는데 충분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주고 동료들도 살려주고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가 손흥민에게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0년 전에 악연을 청산했다는 것. 2016년 올림픽 8강 탈락은 손흥민 커리어에서 정말 아픈 기억이었을 거예요. 군면제를 위해서도 메달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경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로페즈라는 한 골키퍼 때문에 그 꿈이 무너졌죠. 물론 손흥민은 이후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군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됐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죠. 하지만 10년 전에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만난 로페즈를 상대로 완벽한 복수를 해낸 거죠. 이게 진짜 프로 선수의 마인드거든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아서 더 발전하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압도적인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강조했어요. 단순히 신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상황 판단, 심리전, 팀워크 등 모든 면에서 최상급 수준이라는 거죠. 특히 로페즈를 상대로 한 플레이들이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다고 평가했어요. 페널티킥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골키퍼가 방향을 맞췄는데도 못 막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페널티킥에서 골키퍼가 방향을 맞추면 50% 이상 확률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의 킥이 워낙 파워풀하고 정확해서 방향을 알고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키커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픈 플레이에서 보여준 드리블과 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센터백을 제치면서 보여준 양발 드리블, 수비수들을 속이면서 만들어낸 어시스트들. 이런 플레이들이 한 경기에 몰아서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손흥민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온두라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했을 거예요. 10년 전에는 자신들의 골키퍼가 한국의 에이스를 막아내며 8강 진출을 이뤄냈는데 10년 후에는 그 에이스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성장해서 자신들을 압도했으니까요. 특히 로페즈 골키퍼는 이날 경기 이후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SNS에도 온두라스 팬들의 씁쓸한 반응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과거의 실패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올림픽 탈락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이 있는 거죠. 만약 손흥민이 10년 전 올림픽 탈락 이후에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토트넘 레전드도 아시아 최고의 선수도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더 강해졌고 결국 10년 만에 완벽한 복수를 해낸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또 다른 면모는 리더십이에요. 전반전에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후반전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자신은 빠지고 동료들이 더 뛰도록 만든 거죠. 이게 진짜 팀의 리더가 할 일이에요. 필요할 때는 앞장서서 경기를 풀어주고 경기가 기울면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LAFC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만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다.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리더다라고 말했죠. 이게 손흥민의 진짜 가치예요.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 이후로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올라갔어요. 이미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복수심을 동기부여로 활용할 줄 아는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라는 평가까지 추가된 거죠. 축구는 신체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중요하다는 걸 손흥민이 보여준 거예요. 로페즈 골키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0년 전의 손흥민과 지금의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다. 당시에는 어린 재능 있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형 공격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로페즈가 느낀 솔직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건요. 이 경기 이후로 2016년 올림픽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년 전에 로페즈가 손흥민을 어떻게 막았는지 다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영상과 이번 경기 영상을 비교하면서 손흥민의 성장을 실감했다고 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흥민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비교였던 거죠. 2016년에는 슈팅을 막혔지만 2026년에는 페널티킥에서 방향을 잃혀도 골을 넣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아예 슈팅 대신 패스로 골키퍼를 속이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손흥민의 이런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토트넘에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면서 쌓은 경험, 케인이나 에릭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배운 것들, 무리뉴나 콘테 같은 명장들 밑에서 받은 지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성실함도 빼놓을 수 없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만큼 성실하게 훈련하는 선수가 드물다고 하거든요. 경기 없는 날에도 개인 훈련을 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예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다양한 플레이들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양발 드리블, 정확한 패스, 파워풀한 슈팅,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것들이죠. 천부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건 결국 노력이라는 걸 손흥민이 증명한 거예요. 온두라스 언론들도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손흥민의 성공은 재능만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라고 평가하면서 로페즈가 10년 전에는 손흥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손흥민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10년 전 올림픽 탈락은 손흥민에게 큰 실패였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거죠. 만약 손흥민이 2016년 올림픽에서 쉽게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의 성공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노력이 결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업적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 전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10년 전에는 올림픽 8강에서 탈락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대표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게 한국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손흥민 이후로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손흥민이 길을 열어준 덕분이에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면서 아시아 선수도 유럽 최고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게 후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들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플레이하는 것,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공략하는 것,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걸 동기부여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프로 선수가 가져야 할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축구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어요. SNS에는 이게 진짜 프로의 자세다. 10년을 기다린 복수극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이 경기를 본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큰 영감을 줬을 거예요. 나도 손흥민처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을 테니까요. 이게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LAFC 팬들도 이 경기 이후로 손흥민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팀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악연을 복수하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보여줬으니까요. 축구는 결국 스토리가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는 로페즈에게도 교훈이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는 자신이 막아낼 수 있었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축구 선수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것.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로페즈도 느꼈을 거예요. 물론 로페즈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경기였겠지만 이 경험이 그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더 발전해야겠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면 이번엔 내가 막아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경기가 로페즈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죠.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 과거를 잊지 않고 동기부여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것, 팀을 위한 플레이가 결국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교훈들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